올해 설 명절, 정월 초였세. 명절에 들뜬 분위기가 채가시기도 전 한 가족의 식탁 위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의 정적을 깨뜨린 건 딸 지은의 비명 소리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쨍그랑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던 예순한 살의 순자 씨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방금 요리한 따끈한 음식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명절에 먹다 남은 갈비찜을 데운 고소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집안은 공포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 제발 눈 좀 떠봐요. 지은의 목소리는 덜덜 떨렸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어머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을 울렸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순자 씨를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안타깝지만 방금 점심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가 있을까요? 시간을 1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주방에는 맛있는 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순자 씨는 마지막 요리를 식탁에 내오고 있었습니다.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지은은 굴전 하나를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순자 씨는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결혼 생각은 대체 언제 할 거니? 아, 엄마 또 그 소리야? 지은은 미간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때가 있는 법이야. 나이가 더 들면 아이 낳기도 힘들어진다니까. 엄마, 요즘 시대가 어느 땐데 그래요. 꼭 결혼해야 행복한 건 아니라고요. 지은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더니 뜨거운 기운이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몸이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습니다. 엄마, 지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순자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안색이 창백하게 변해버린 뒤였습니다. 응급실 밖. 지은은 붉어진 눈으로 의사의 가운 소매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왜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사 직후라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 있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심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든 상태였죠.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급성 심근경색이 온 것입니다. 지은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속은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식후 이 시간대가 사실은 가장 위험합니다. 식사 후 30분은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큰 시간이죠. 단순히 감정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먹고 나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심지어 위장 건강까지 해치죠. 흔히 밥 먹고 100걸음을 걸으면 99가지 산다. 식후 백보 죽는 말이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에게 식후 운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된 식후 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식후 양생 몸조린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하게 덧붙였습니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식후에 이 5가지 행동만큼은 차라리 가만히 있을지언정 절대 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식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자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환자는 감정 조절이 필수이며 특히 점심 식사 후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요. 그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 3가지 시간대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며 이 가지 나쁜 습관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생활 습관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중 심장의 부담이 평소보다 커지는 3가지 시간대가 있는데 이때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혈관 노화를 가속화하는 2가지 나쁜 습관도 당장 고쳐야 합니다. 심장이 가장 취약한 3가지 시간대 각별히 주의하세요. 1. 아침 기상 직후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 의학 통계에 따르면 새벽과 아침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입니다. 자다가 돌연사하는 많은 경우가 혈관이 갑자기 막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의 점도가 높아집니다. 혈관 탄력은 떨어지고 혈류 속도는 느려지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심장이 갑자기 큰 부하를 받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서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화장실에서 배변을 위해 과도하게 힘을 주는 행위는 혈압을 요동치게 만들어 심내혈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심장보호법. 기상 전 침대에서 심호흡을 5번 정도 하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워 앉으세요.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약 300ml를 마셔 혈액을 묽게 하고 혈전 위험을 줄이세요. 기상 직후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천천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2. 식사 후 30분. 심장 부담이 최고조인 시간. 많은 분들이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심지어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무의식 중에 심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식사 후에는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양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립니다. 자연히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감정이 격해지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근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후 즉시 목욕, 흡연, 진한 차 마시기 등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심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심장보호법. 식후에는 15-20분 정도 앉아서 쉬며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식후 격렬한 운동은 피하세요. 적어도 30, 60분은 기다려 혈액순환이 균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감정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언쟁이나 화를 내는 일을 피해야 혈압 급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밤 취침 전. 혈압 파동과 심박수, 불안정의 고위험 시간 늦게까지 안 자고 야식을 먹거나 잠이 오지 않는다고 술을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행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왜일까요? 잠들 때는 교감신경 활성도가 낮아져 혈압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만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과식, 음주를 하면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밤사이 산소 부족으로 심장 부담이 가중되어 돌연사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보호법.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위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이세요. 잠들기 전 과도한 물이나 술 섭취를 피해 야간 빈뇨를 막고 숙면을 취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갖고 되도록 밤 11시 이전에 잠드세요.
혈관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 2가지 반드시 줄이세요. 습관 1. 폭식과 과식, 혈관 압력 과부하. 기름지고 달고 짠 음식은 혈관 경화를 가속화하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합니다. 고칼로리 음식 과다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개선법. 식사는 배의 70%만 찰 정도로 하세요.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 과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식사할 때는 천천히 한 입에 20, 30번씩 씹어 드세요. 습관 2. 불규칙한 생활 리듬. 혈관 노화 가속. 장기간 밤샘, 밤낮이 바뀐 생활은 교감신경을 계속 흥분 상태로 만들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정상 수면자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개선법. 밤 11시 이전에 잠들고 7시간 이상 양질의 잠을 자세요. 낮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를 도우세요. 중간 정리. 3가지 위험 시간. 기상 직후 천천히 움직이기, 물 마시기, 식후 30분 격렬한 운동 및 감정 격앙 금지, 취침 전 3시간 과식 및 밤샘 금지. 2가지 나쁜 습관. 폭식혈관 막힘 유발, 불규칙한 수면혈관 노화 가속. 건강은 운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이 3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 식사 후 습관적으로 과일을 깎아 먹거나 개운하게 목욕을 하거나 차가운 음료나 차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의학적으로 식후에 바로 하는 이 행동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심혈관 부담을 가중시키며 심지어 돌연사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 식후 바로 과일 먹기. 소화 방해 및 위장 부담. 많은 분들이 소화를 돕고 비타민을 섭취한다며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십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이 방금 먹은 밥을 소화하느라 바쁜데 과일에 산과 당분이 들어오면 위액 분비를 교란하고 소화 과정을 방해해 가스가 차거나 소화 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위에서 발효되어 복통, 설사, 위산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감귤류나 파인애플 같은 산성 과일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식후 1시간 뒤에 드세요. 위장이 밥을 어느 정도 소화한 후에 먹어야 탈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오전 10시나 오후 3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이 식후 바로 목욕하기. 뇌와 심장 혈액 부족 유발. 밥 먹고 나른할 때 목욕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식후에는 혈액이 위장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목욕을 하면 따뜻한 물 때문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피부로 몰립니다. 위장으로 갈 혈액이 부족해져 소화 불량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나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자는 혈압 급강하로 심근허열, 심지어 뇌졸중까지 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 식후 최소 30, 60분이 지난 뒤에 목욕하세요. 물 온도는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3. 식후 바로 찬물, 진한 차 마시기. 위장과 심장을 동시에 공격.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입가심으로 찬물이나 진한 차,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찬물은 위장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액 분비를 줄이고 만성 위장병을 유발합니다. 진한 차에 든 탄닌 성분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 흡수를 방해하고 카페인은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속을 쓰리게 합니다. 또 식후에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면 위산이 묽어져 소화가 안 되고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방법. 식후 30분 뒤에
물이나 차를 드세요. 위장 자극이 적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차를 드신다면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장수는 운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밥 먹고 100걸음 걸으면 99세까지 산다. 의학적 진실. 올해 74세인 이 영감님은 평소 건강에 자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철칙은 식후 산책이었죠. 밥만 먹으면 소화시킨답시고 바로 공원으로 나가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식사 후 바로 걷기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지셨습니다.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검사 결과 관상동맥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식후 즉시 산책한 것이 혈액 공급이 부족한 심장을 더욱 옥죄어 큰일 날 뻔한 것이었죠. 적당한 보행은 혈당 조절과 혈액순환에 좋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밥을 먹자마자 걸으면 근육이 혈액을 가져가 버립니다. 위장은 피가 부족해 소화 불량이나 위경련이 오고, 심혈관 질환자는 심근허혈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섭취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기도 전에 움직이면 오히려 저혈당 쇼크 어지럼증, 식은땀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올바른 식후 활동. 식사 후 20-30분은 앉아서 쉬세요. 운동하고 싶다면 1시간 뒤에 천천히 15-20분 정도 걷는 게 좋습니다. 절대 격렬하게 하지 마세요. 식후에는 집안에서 가볍게 서 있거나 정리를 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식후 30분. 양생 건강. 관리의 골든타임. 밥 먹고 무조건 눕거나 앉아만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황금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후 급하게 출근하거나 휴대폰만 보지 마세요. 아침 7시, 9시는 위장 경락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지르거나 약손, 무릎 아래 바깥쪽에 족삼리 혈자리를 가볍게 두드려주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점심 식사 후 식곤증이 몰려오죠. 이때 15-2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면 파월냅, 뇌도 쉬고 혈압도 낮아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단, 책상에 엎드려 자지 말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편하게 쉬세요. 속이 더부룩하다면 따뜻한 요거트 등을 조금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 보지 마세요. 역류성 식도염과 뱃살의 지름길입니다. 식탁을 정리하거나 설거지를 하며 서 있거나 집안을 가볍게 거니는 정도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세요. 기름진 걸 먹었다면 식후 30분 안에 미지근한 물 한 모금 정도만 마시세요. 건강한 식후 습관. 오늘부터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식후에 바로 뛰어나가거나 찬물을 들이켜거나 바로 눕던 습관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가족의 습관은 서로 닮아갑니다. 부모님이 식후에 바로 찬물을 드시려 하거나 급하게 운동을 가려 하신다면 부드럽게 말려주세요. 엄마, 아빠, 우리 밥 먹고 바로 움직이지 말고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소화될 시간도 벌고 가족 간의 정칭도 깊어집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선호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누군가는 서서 설거지하는 게 편하고 누군가는 눈 감고 명상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화와 심장을 지키는 나만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공유해 보세요. 식후 30분의 작은 변화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지만 지금이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공유하여 함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